안녕하세요. 중리입니다. 2024년 개묘년 흑토끼, 식신의 생공이라고도 하는데 지살이라고도 하고 매우 인터랙티브하고 활동적인 그런 천일기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입니다. 이 개묘년은 이 개수가 하늘의 비인데 이 묘목에 비를 뿌려줘서 새싹이 잘 돋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식신의 생공이고 많은 활동이 파릇파릇 일어나는 그런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할 거는 이제 일간 대비해서 각 재물운과 직장운, 남녀운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띠의 성향에 따라서 기세운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세력의 여기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일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비견이라고도 하고,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4개의 이 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8개, 총 8개의 청간과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만세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간 대비해서 오는 해의 개묘년의 나의 12운성과 그리고 이제 10성의 기질, 비식재 관인이라고 하는데, 비견, 식신생재, 재성, 관성, 인성, 이런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한번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 원국에 천간과 지지에 어떤 것이 놓여있냐에 따라서 사실 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펀디멘탈한 기본적인 측면에서 비식재 관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성의 힘은 띠로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묘는 지살의 움직임으로, 지살이라는 거는 자기가 움직임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신과 모든 것들이 뭐랄까요, 매우 활동적이고 또 생성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매우 발달한 해가 바로 이제 개묘년입니다. 그에 따른 기질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운성은 이제 절대양, 생욕대, 로왕새, 병사모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이 하나의 시작이 되는 거고, 묘가 이제 어떤 묘에 드는 것이죠. 기운이 그래서 이제 이 왕일 때, 제왕자리일 때 가장 크고, 건록, 이 새에서부터 떨어지는 거고, 병사,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단계별로 보면 이제 로광새 부분이 가장 에너지 기운이 센 것이죠.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2 신살로 보면, 이제 해묘미, 돼지띠라든지, 그리고 토끼띠라든지, 양띠 같은 이 목의 기운, 삼합의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장성살, 즉 왕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질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띠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기운은 가장 세다. 그 다음에 이제 인호술, 호랑이띠라든지 말띠라든지 개띠,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화살, 욕이라고 하는데, 욕의 기운도 나쁘지 않은 것이죠.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유축, 금의 기운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뱀띠라든지 닭띠라든지 소띠는 제살태, 이제 기운이 생성해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잉태해 나가는 그러한 기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진, 원숭이띠나 쥐띠나 용띠 같은 경우는 수의 고지인데, 이럴 때는 바로 이제 육해서 사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물어지는 에너지 기운은 낮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신자진 같은 경우에는 지는 수의 고지이기 때문에 이 삼재해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민년부터 해서 임묘진 이 세 해가 삼재띠에 이제 걸려 있는 것이죠. 수해고지신 분들은 특히 이 진월, 즉 3월달 전후로 해서
항상 좀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일간이 수의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고지에 어떻게 보면 갇혀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어떤 가족들이라든지 본인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를 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냥 참조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묘수의 입장에서 이 천간에 있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기운이 어떠한가. 갑목일 때는 제왕, 을목일 때는 록, 그 다음에 병화일 때는 욕, 정화일 때는 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성의 기운이 비식재관인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의 기세의 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간목일간 같은 경우에 간목인과 같은데 계묘년은 정인과 겁재가 오는 해입니다. 정인은 바로 문서운이고 공부하는 운이고, 이 겁재는 어떻게 보면 동료, 파트너라든지 주변, 가족 이것들이 따라오는 운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미년은 생궁의 지살이라는 것은 매우 인터액티브하고 또 뭔가를 생성하는 매우 좋은 그런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좋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간목 기준으로 이 묘목은 왕자에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기세로 따지면 가장 강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개수, 인성운이 엄청나게 강하다. 간목일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성은 문서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공부하는 운도 될 수 있고, 특히 이렇게 인성운과 겁재운이 올 때는 신약하신 분들한테는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어머니의 도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간목일간은. 그러나 이 재성과 간성을 봤을 때 이 묘목의 기준으로 이 기토가 바로 정제이거든요. 는 병의 자리에 있고, 이 정관의 기운은 신금인데 절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성운과 관성운의 힘은 좀 약하다. 병과 절은 좀 단절이 되어 있는 거고, 특히 여성분들은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남성분들은 직장에서 자꾸 그만두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간목일간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공부하고 본인을 수성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큰 움직임보다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한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입니다. 을목일간 같은 경우에 계묘년은 편인과 비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신약하신 분들은 좋으신 힘을 받는 거죠. 인성운은 록자의 을목 기준으로 봤을 때 록자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운 또한 무척 좋다. 그러니까 편인은 정인과 좀 다른 점은 좀 독특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공부를 하고도 했을 때 문과 계열이 있다면 이제 편인 같은 경우는 이과라든지 뭐 최첨단 컴퓨터 뭐 이런 형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문서운 또한 편인은 또 한편으로는 예술적 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재성과 관성이 욕과 태로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욕은 이제 보통 재성은 욕은 빛이 나는 거거든요. 도화의 기질이지. 다만 이게 좀 지나칠 때,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도화가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쓰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이제 돈을 버는 부분에 발달할 수도 있지만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관성은 퇴자니까 이것도 막 향상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는 뿜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약하다.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도 남편분들은 아직 이제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화일간 같은 게 계묘년은 이제 정관과 정이거든요. 관인상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문서운이 집안에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죠. 그리고 이제 욕의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운이 욕이다. 특히 이제 도화의 기질을 가질 때는 정관이나 인성운이 이렇게 욕으로 올 때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관성이라든지 이런 직장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좋다. 병화일간들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재성과 관성에서 관성은 매우 좋은데 이 생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화일간 같은 게 여성 같은 게 남편운이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어떤 근본적인 재성의 기운은 좀 절해. 그러니까 좀 단절된다는 의미가 뭔가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자꾸 끊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성의 기운은 좀 있다. 하지만 이 직장운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좋게 보입니다. 이 정화일간 같은 경우 계묘일지는 이제 평관편인 살인상생이라고 하는데 명예를 더 추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기운입니다. 정화일간은 병에 자리하기 때문에 병은 기운은 약하지만 역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 많이 움직이면 좋다. 오히려 많이 머물러 있으면 병이 난다. 뭐 이런 형태도 바라볼 수 있고요. 관성이나 직장인은 병에 자리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많아야 좋게 풀린다. 그리고 돈을 쫓기보다는 좀 명예를 쫓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재성과 관성에서는 태와 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남편 운이들 좀 약할 수 있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영향이 강하지만 직장의 기운은 좀 약하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물운은 태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운은 약하지만 만들어내고자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기운들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무토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묘가 오는 거는 정제와 정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펀디멘탈한 정의 입장에서 재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무토일간은 개수가 오면 무게 합화가 돼서 특히 화로 변하거든요. 화용신을 쓰는 일간들은 더욱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물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남녀 운이 좋고 특히 여성의 운이 좋다. 남성, 이성 같은 경우엔.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무토일간의 이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재성운이 넘치지만 빛이 나지만 이게 이성 쪽으로 너무 흘러가다 보면 흥청망청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는 포기하는 게 좋다.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 개수 같은 경우에 생의 자리를 하기 때문에 계묘가 생이기 때문에 돈은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무토일간은 어떤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물을 창출해낼 수 있는 힘이 강하다. 특히 이 계묘년에는 무게 합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을목 즉 정관이기 때문에 관성 또한 에너지가 큰 때문에 재관이 매우 발달해 있다. 무토일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일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이 무토일간 같은 경우에 그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편재 편관 역시 재관이 들어오지만 병의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다. 역마의 기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성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보면 이제 사의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재성운은 좀 약해 보입니다. 관성운은 왕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남편이든지 또 남성분은 직장에서 크게 대발할 수 있다. 에너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금 일간 같은 경우에 계묘년은 상간정제거든요. 상간생제되는 재균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경금기중은 퇴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상간의 기질이 뭔가 창출하는 아이디어가 매우 많이 발달되어 있는 한 해가 된다. 경금일간들은 막 아이디어가 문득문득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재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요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세다는 거거든요. 을목 기준으로 봤을 때 을묘가. 그래서 재물운이 상당히 좋고 이 정도 좋을 것이다. 관성운은 병의 자리에 하고 있지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역마의 기질이 강할 것이다. 많이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다. 경금일간도 많이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재물을 생성하기 좋은 일간입니다. 또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개묘는 식신생재 편재로 또 유동성 자금을 많이 굴릴 수 있는데 이 절의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바꿨다 뭐 쉽게 얘기해서 주식을 사면 단타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에 몰빵을 하던 기다리던 단타를 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신금일간 같은 경우 그런 의미랑도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물을 만드는 기운은 간목일 경우는 왕자였기 때문에 아주 매우 좋다. 다만 이게 얼만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금일간은. 그 꾸준함과 기다림만 있다면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다. 다만 막 움직이거나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재물도 달아난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반복한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요괴 자리에 있다면 관성운도 좋지만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요괴 자리하면 약간의 이성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이 계묘가 겁재상간이거든요. 이제 겁재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자리하기 때문에 동료운이나 파트너운이나 형제나 이런 부분들이 기운이 약하다, 에너지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간성과 이제 겁재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떻게 보면 신강하신 분들은 더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재성의 기운은 정화의 기운은 병의 자리하고 있고 또 관성의 기운도 병의 자리고 있기 때문에 재간이 좀 기운이 약합니다. 그래서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묘는 묘유충이나 자묘, 사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지에 본인의 사주에 자수나 유금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재성운과 관성운도 병의 자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역마성인 지살적인 움직임은 좋지만 어쨌든 에너지 기운이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이 보수적으로 살아야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대응하고 지켜내는. 모든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뭔가를 더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더 손실이 안 나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일간들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계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견상관, 이 묘의 입장에서 계수유는 이제 생의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파트너의 힘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간 같은 경우에 욕과 욕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재성과 관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재성의 같은 경우에 욕의 자리를 하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이성에 좀 주의를 하시고 오히려 그 기운을 돈을 버는 기질로 잘 활용한다면 파트너와 그러면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2024년 개묘년 다들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어떤 사주 원국에 또 합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놓여져 있는 십성의 기운에 따라 천간과 지지기에 따라 다들 또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참조적으로 가장 펀디멘털한 부분에 대한 일간 기준과 날짜의 기준이니까 너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이 어떤 사주나 명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쓰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그 길에서 내가 어떤 기세의 운이기 때문에 또 주의를 요할 때는 긍정적으로 막 너무 많은 어그레시브한 걸 하지 말고 또 내 운이 살아난다면
과감하게 배팅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이었습니다.